자, 3-1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안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보면은, 자, 너라는 존재는 너가 이룬 것보다 중요하대. 여기서 이제 너라는 존재는 그냥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너가 이룬 것은 결과로 생각하시고, 자,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자, 무엇을 이뤘느냐, 요건 뭘 얘기하는 거야? 결과죠. 그쵸? 어떻게 하느냐는 과정이고,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자, 파트 2, 야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여학생들도 발야구 해봤을 테니까, 뭐 크게 그 야구의 룰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야? 공을 쳤어. 자, 공이 떴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수가 캐치를 하면 아웃이 되는 게 야구의 기본적인 룰이지, 그치? 자,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면 아웃 기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대.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플라이볼을 서서 잡아도 원아웃이죠. 그쵸? 다이빙 캐치로 멋지게 잡아도 원아웃이잖아. 오케이? 기록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 안 나. 근데 뭐가 더 잘한 거야, 당연히. 다이빙 캐치가 좀 더 잘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구에서 다이빙 캐치를 하든 제자리에서 잡든 똑같이 원아웃이지만 다이빙 캐치는 실제로 더 잘한 거다. 뭐에 측면을 두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야구 얘기 나온 거야?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자, 인생의 모든 행동은 선택이 된다. 안타를 허용할 것인가? 혹은 다이빙 캐치를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의 특별한 노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억에 기록돼. 자, 실제 기록에는 단순한 아웃일지라도 엄청난 다이빙 캐치는 다른 사람한테 기억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살짝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야구에서 다이빙 캐치를 해야 되는 공이라는 건 잘 맞은 타구지, 타자 입장에서. 잘 친 거란 말이야. 근데 수비수가 슈퍼 플레이로 다이빙 캐치해서 잡아낸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안타를 허용할 것인가, 다이빙 캐치를 할 것인가. 이거 놓쳐도 욕먹진 않아. 근데 다이빙 캐치를 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뭐 할 수도 있어?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파트 4 보면 그 공을 실제로는 놓쳤다고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어. 못 잡았어. 결과는 뭐야? 결과는 안타지. 근데 뭐가 중요해? 내가 저 공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파트 3-1. 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똑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과정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 뭐야? 아, 야구, 다이빙 캐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이 질문이 완벽한 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3-1 독해는 답지 확인하시고 3-2로 갈게요. 자, 비합리적인 행동이 영웅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당연한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영웅인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죽었죠. 근데 이거 합리적인 걸로 생각하면, 나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나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비합리적인 거야.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영웅으로 남게 된 거죠. 그쵸? 오케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트 1. 자, 비합리적인 행동, 방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웅 같은 것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비합리적인 것들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PC방해가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우리의 앞길을 막겠죠. 방해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보통은.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것들. 자, 파트 2.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감정적 자질이야. 지적 자질이라기보다는, 지적 자질은 감동을 줄 수 없음. 이거는 조금 얘가 조금 튀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하면 가장 영웅적인 사람 당연히 누굴 뽑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어떤 측면에 집중하에? 난중일기 속에서 백의종군이 됐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고통의 그런 감정에 집중하게 돼 있죠. 뭐보다? 이의 신만 양병설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이제 감정적 자질에 더 영웅적인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얘가 나오는데 이 얘는 그냥 가볍게 기억하면 되지. 자, 이 얘는 뭐냐면 두 명의 친구가 있는 거야. 경찰인데 얘네가 딴 동네로 갔어.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한 거야. 야,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 죽으면 우리 서로가 고향에다 묻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걸 뭐하러 약속을 지키고 있냐? 그냥 기차에 태워서 시신 보내서 묻어달라고 하면 되지. 네가 뭐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를 정말 묻어주러 간다는 거야. 여기에서 왜 친구를 묻어주러 가느냐가 희생적인지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문에 깔려있는 전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묻어줬다는 거죠. 그쵸? 그걸 뭐라고 한 거야? 비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영웅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합리적인 주장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사람이 하는 게 비합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합리적인데 승리할 수 없대. 그렇다면 영화는 매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합리적인 행동이 영웅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친구의 시체를 옮기는 것. 이것만 딱 기억하면 이 지문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3-2 독해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SVOC는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볼게요. 여기서는 뭘 보려고 했겠어? 당연히 도치 보려고 했겠죠. 도치. 자, 도치인데 도치는 간단해. 도치는 우리가 좀 힘들어 하는데 딱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게 있어. 자, 도치는 왜 씁니까? 도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도치는 강조를 만들어. 오케이? 누구의 입장에서? 네이티브의 입장에서 도치가 되면 강조로 받아들여져. 자,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난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밋밋하죠? 나 사랑해 너를. 강렬하잖아. 그치? 도치를 쓰면 강조가 되는 것은 100%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도치가 강조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짜증으로 다가오죠. 그러면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도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독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도치는 딱 수능에서 4가지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기억할게요. 도치에서 도치의 환경, 그 다음에 도치의 양상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도치의 환경이라는 건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리고 도치의 양상은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부정어구 도치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어구가 도치된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볼게. 자, 도치의 환경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부정어구 문두 이동이야. 자, 부정어구가 문두 맨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도치의 환경이야. 부정어구가 문두로 이동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 도치가 일어나야 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도치가 일어나냐면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죠.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유식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SAI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Subject Auxiliary Inversion이라고 해서 주어 조동사 도치예요.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 B 의문문이죠. B는 의문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도치가 사실 이건 거지.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는 환경이 있어.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 즉 SAI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부사구 도치죠. 장소부사구 문두 이동입니다. 자, 장소부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일어나?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죠. 여기선 주어, 동사, 도치. 자, 이것도 유식해보고 싶으면 SVI라고 쓰시면 돼요. Subject Verb Inversion이죠.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there is a book이란 말이야. 원래 문장은 뭐야? A book is there이야. 오케이? 근데 볼게요. 자, a book is there. 이 원래 문장의 순서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 there이라는 장소 부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 얘가 이렇게 할게요. 얘가 이동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 주어랑 조동사의 자리가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 book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도부사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예약하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보어 문두 이동이 있어요. 보어 문두 이동. 간단해. 이 형식에서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됩니다. SVI.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도치가 더 있죠. 뭐 소두아이라든지 그런 도치도 있고, 뭐 가정법에서 if 생략하고 주어하고 조동사 도치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2019 수능에서 이 도치를 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문법 문제가 나왔었죠. 어법 수능에서. 그러니까 도치 이 4가지 정도만 이해해 놓으시면 문법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어쨌든 요 설명한 이유는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결국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원문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되죠. 자, 첫 번째, 부정어구가 문두로 이동한 거니까 부정어구의 원래 자리를 찾아주면 돼. 자, rarely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intellect alone, rarely inspire 였겠죠, 원래. 얘의 원래 자리는 어디다? 여기로 보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된 거니까 다시 도치시켜서 원래대로 만들면 되잖아. 자, does가 조동사고 intellect alone이 주어니까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떤 문장이 완성이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intellect alone rarely does inspire.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does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도 되잖아. 없어지면서 inspires. 이렇게 내가 돌려놓을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됐죠? 도치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도치 환경. 어떤 환경에서 도치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도치가 일어나느냐. 요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역시 이것도 최근 수능 어법에서 좀 핫한 개념인 대동사죠. 역시 2019년 수능에서 답이 됐던 것이 결국 대동사를 묻는 거였거든. 이집트 지문 있는 어법 문제에서. 자, 보면 여기서 had가 대동사죠. 오케이? had가 대동사야.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had가 대동사인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대동사라고 선생님이 말했기 때문에 대동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had가 대동사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느낌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자, 대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딱 두 개로 보면 돼. do, be, have. 그 다음에 우리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can, will 등의 조동사 라인이 있죠. 그쵸? 오케이? 자, 이 두 개가 대동사가 될 수 있는 라인이고 얘네 둘 다 사실은 조동사인데 조동사에서도 분류 체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눴고 자, can이나 will이나 will 이런 것들이 대동사로 등장했을 때는 보기가 편하죠. 왜? 조동사 뒤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없으면 대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떤 거? Can you swim? Yes, I can. 하면 뭐인 거야? I can은 대동사로서 can swim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2번이 상대적으로 더 쉬워. 자, 1번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인 이유는 뭐야? 얘네들은 무슨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동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는 똑같죠. 자, 두가 동사로 쓰였을 때 뜻이 뭡니까? 하다죠. 오케이? 나 했어.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 비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격,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대동사인 거지. 마찬가지로 have. have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뜻이 뭐야? 가지다잖아. 나 가지고 있어.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그때는 대동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동사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얘가 가르치고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죠. 자, if it had. 만약 그것이 가졌었다면 망한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얘 대동사네.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없잖아. 그러면 얘가 뭘 가르쳤던지만 확인하면 돼. 얘가 가르치는 것은 win this battle이죠. 그래서 풀었으면 had won the battl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었을 수만 있으면 독해에서 대동사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겠죠.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동사가 원래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찾아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동사가 어떻게 되는지만 아면 돼. 똑같은 원리죠. can,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없다면 대동사다. do, be, have 뒤에 목적어 혹은 보어가 없다면 대동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문맥에서 뭘 받고 있는지 대동사잖아. 대명사랑 똑같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해에서 이런 구조를 보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had 뒤에를 생략한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글 쓴 사람 입장에서 이건 생략해도 누구나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생략된 걸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되죠. 그 규칙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생략됐구나라는 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3-3으로 가고 별표 주세요. 아주 좋은 글이고 이거는 직접 연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빈칸으로 나오면 아주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고 수능이 아주 선호하는 형태의 글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세운 이론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과 이론들은 학문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로 시작했는데, 자, 첫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수능이 좋아하는 거야. 여기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글을 읽어가면서 고유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수능이 선호하는 글의 형태예요. 오케이? 잘 보세요. 자,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세운 이론 때문에 우주가 변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행성들은 이론에 따라 변하지 않아.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되죠. 자, 지구가 태양을 2년에 한 바퀴 돈다라고 내가 이론을 세웠어. 틀린 이론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돈다고 이론을 세웠다고 해서 갑자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느려집니까? 그럴 일이 없죠. 오케이? 그럴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론을 세우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거지. 내가 딱 하는 거야. 권태형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순간 권태형이 영향을 받지. 두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저 새끼가 날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안 해야겠다가 될 수도 있고, 반대급부로 뭐 할 수도 있어. 저 새끼가 감히 날 무시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론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오케이? 그게 뭐만 그런 거야? 인간에 대한 이론만 그런 거야. 다시 정리하면 학문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게 뭐인 거야? 대상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아름답죠. 글이 이런 게 아름다운 글이에요. 수능이 좋아하는 글이고. 넘어가게요. 파트 3. 자,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다. 인간의 본성은 발견되기보다 창조된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학적 산물이다. 자, 이 두 개가 똑같은 재진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인간의 본성은 발견되기보다 창조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돈다라는 건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사실이죠. 하지만 권태형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이론을 세운 다음에 권태형이 발전해 가는 과정은 만들어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 발견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 똑같은 얘기죠. 인간의 본성은 사회학적 산물이다.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에 따라 변한다. 오케이? 그 얘기죠. 자, 그리고 파트 4 보면 인간이 살고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설계한다. 그래서 주의 깊게 설계해야 돼.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데, 자, 이건 한 단계 확장된 거야. 이론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든단 말이야.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면 뭐 할 수 있어? 인간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론에서 제도로 한 단계 확장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중 이런 살고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설계한다. 이런 내용이 빈칸 뚫려 나와도 아주 문제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잘 체크를 해 두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연계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좋아하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됐을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세운 이론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이 인간에 대한 이론 중에 특수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이 지문은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자, 3-3 독해는 답지로 확인하시고 3-4로 가겠습니다. 자, 무료 구두 닦기에 숨어있는 상술. 재밌는 얘기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면, 자, 무료로 구두를 닦아준다는 광고를 받고 그 구두 가게를 수십 번 그냥 지나갔어. 뭐 구두 닦을 일 없는데 무료라고 해도 굳이 갈 필요 없잖아. 그치? 근데 어느 날 내 구두를 보니까 흠집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번 닦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때 당연히 생각하겠죠. 저게 무료로 닦아준다는 데 있었는데 하고 거기를 간 거죠. 그래서 닦고 나서 팁을 줬어. 그냥 무료니까 팁을 준단 말이야.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얘는 팁 문화니까. 팁을 줬는데 팁을 안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왜 팁도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보통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아직 그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밥을 얻어먹어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얻어먹으면 굉장히 불편해진단 말이야. 내가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도 여러분이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불편하다고 굉장히. 그래서 불편한 상태니까 뭐 하는 거야? 가게를 둘러본 거지.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빈손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운이 좋지 않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빚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무언가 필요 없는 걸 샀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 뭐였다? 무료 구두 닦기에 숨어있는 상술이었다라는 내용의 지문이죠. 그렇죠? 자, 3-4 독해 두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본 거죠. 자, 일단 distinct인데 distinct는 독특한이죠. 그렇죠? distinct는 독특한이고 distinctly 하면은 독특하게야. 근데 여기서 지금 독특하게로 쓰인 게 아니죠. 독특하게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굉장히 라는 표현, 어휘적인 느낌으로 쓰인 거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모든 어휘를 이렇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확장된 뜻까지. 근데 여러분이 어떤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문맥에서 빈칸이라 할지라도 의미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나는 내려왔어. 의자를 느끼면서, 빗짐을 느끼면서. 어떻게 빗짐을? 굉장히 빗짐을 느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debted라는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런 게 조금 힘든 표현인 게 우리말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자, indebt라는 동사는 누구를 빚지게 하다야. 우리말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나 너를 빚지게 할 거야. 이런 표현 절대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말에 없는 느낌이야.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 좀 빌려주다랑 같이 가는 맥락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쨌든 indebted라는 수동의 의미로서 빚진 이렇게 갖고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문제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